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송기술의 세계 단원에서 수송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수송기술의 개념 2. 수송수단의 종류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 수송기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수송수단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수송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송기술을 배우기 전 수송에 대한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송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에 오는 것을 수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기술이란 수송에 이용되는 방법과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은 수송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송기술의 특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송기술의 특징 첫째, 사람이나 물건 등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할 때 버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학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둘째, 조건에 따라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적절한 수송수단을 활용하여 수송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라남도에서 강원도로 여행을 갈 때 시간, 경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 철로, 항로 등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경로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도로가 없다면 걸어서 등교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경로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류장, 주유소, 공항 등 수송수단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교에 이용하는 버스에 기사님이 안 계시면 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수송수단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다양한 수송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버스를 타지만 늦잠을 자 버스를 놓칠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수송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류에 따라 이동 속도, 이동 경로, 나를 수 있는 승객의 수나 화물의 양, 비용 등 다양한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저렴하고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해진 경로만을 주행하므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느리게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수단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송 대상, 비용, 시간 등 수송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모아 구성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수송기술 시스템 단계 중 투입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입이란 수송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투입합니다. 투입 요소에는 수송 대상, 수송 수단, 수송 인력, 에너지, 수송 공간,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첫째, 수송 대상은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나 물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는 것을 예시로 들자면 수송 대상은 학생 자신입니다. 둘째, 수송수단이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수송수단입니다. 셋째, 수송인력이란 수송수단을 조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탈 경우 수송인력은 버스 기사님입니다. 넷째, 에너지란 수송수단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휘발유, 전기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탈 경우 에너지는 휘발유 또는 가스입니다. 다섯째, 수송 공간이란 수송수단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공간,
또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탈 경우 수송 공간은 해당 버스의 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이란 터미널, 항구, 공항 등 수송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탈 경우 지원시설은 버스 정류장 또는 차고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송기술 시스템의 투입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송기술 시스템 단계 중 과정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이란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제조 기술 시스템의 과정은 탑승, 이동, 하차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탑승 또는 선적이란 수송수단에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 타는 것을 탑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이란 수송수단을 운전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학교까지 오는 것을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차 또는 하역이란 수송수단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교하기 위해 버스에 타고 이동하여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것을 하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 단계 중 산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출이란 승객이나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송기술 시스템 단계 중 피드백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 단계는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 각각 적용됩니다. 피드백은 정해진 계획에 맞게 수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다음 수송 계획에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수송기술의 개념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송수단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송수단은 크게 육상수송, 해상수송, 항공 및 우주수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상수송수단은 육지에서 이동 가능한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기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도로 위를 이동합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며 기차에 비해 수송 효율은 낮은 편이나 경로의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기차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철로 위를 이동하는 수송수단으로 여객용, 화물용 등으로 이용됩니다. 수송 효율이 높으나 정해진 선로 외에서는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해상수송수단은 바다에서 이동 가능한 수송수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은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스크류를 회전시켜 물 위에서 이동하는 수송수단입니다. 주로 여객용과 화물용으로 이용됩니다. 이동 속도는 느리나 사람이나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및 우주 수송수단은 항공 또는 우주에서 비행하는 수송수단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와 우주선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과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으로 공중을 이동하는 수송수단입니다. 여객용, 화물용, 군사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됩니다. 이동 속도는 빠르나 연료 소비가 심하여 수송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주선은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으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수송수단입니다. 탐사용, 위성 운반용 등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일회 수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아직 민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송기술의 개념과 시스템, 수송수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